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화학 11번째 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10장에 있는 용액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익숙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져 있는 상태의 그 물질을 우리가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용액에서 사용되는 단위나 그 다음에 용해도의 원리, 용매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용매가 어떻게 용질을 녹이는지, 얼마만큼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비전해질과 전해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액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들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그 액체로 된 물질들은 용액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잠을 깨려고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커피를 그 물에다가 녹여서 설탕과 커피가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유소 가서 여러분은 이제 차에 넣는 휘발유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는 단일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원유에서 증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연소성 액체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탄화수소로 되어 있어서 산화수소 액체의 혼합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쉽게 용액을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음료수, 탄산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이제 액체에 기체가 녹아 있는 경우, 액체에 액체가 녹아 있는 경우, 액체에 고체가 녹아 있는 경우로 이렇게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데 탄산수의 경우는 액체에 기체가 녹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수 뚜껑을 열면 그래서 이렇게 뽀로로 하고 기체가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 물에 주로 잘 녹는 기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액들은 용매와 용질로 구분이 되는데요. 용매라고 하는 것은 녹이는 물질. 네, 용매라고 하는 것은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물질이 되겠죠. 녹는 물질. 그래서 이산화탄소, 음료수에 녹은 이산화탄소, 또 탄화수소, 그죠? 그 다음에 고체, 설탕과 커피 이런 것들은 용질에 속하고요. 이런 것들을 담는 이게 물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용매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액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액의 물리적 측면, 그러니까 용액을 나타내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액을 나타내는 단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단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그 측정점들이 있는지 한번 또 짚어볼게요. 자, 농도를 표현한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즉, 용매와 용질의 상대적인 양. 용매의 용질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그죠? 용매의 용질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이렇게 농도의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몰, 그죠? 몰 퍼 리터가 될 수도 있고 농도의 표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액의 농도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용해도예요. 뭐냐면 농도라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농도고요. 용질이 용매에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배우면서 2장 배우면서 또 3장 배우면서 용해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기체의 용해도,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질이 용매에 얼마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질을 녹이려면 각각의 용매의 특성이나 용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 용해도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물에 잘 녹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금은 물에 잘 녹는 편이죠. 이렇게 소금이 물에 잘 녹는 이유는 우리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소금은 물속에서 빠르게 이온화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물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극성을 가진 용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도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용매와 용질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그 용질이 용매에 얼마큼 녹을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해줍니다. 또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체의 경우, 쉽게 예를 들어서 기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압력이 올라가면 용해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용질이 용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용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래 용매가 가지고 있던 증기압이나 어는 점, 끓는 점들이 변경될 수 있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총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총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질이 용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농도에 의해서 증기압이나 어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총괄성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구나 하는 개념을 익히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농도의 단위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의 정리라고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몰 농도가 있어요. 몰 농도. 이건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몰라리티 해서 몰 농도 있는데 이것은 용액의 부피, 분해, 용질의 몰수로 나타내면서 기호는 라지 대문자 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리터의 용액에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몰수로 나타낸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고체 시료로부터 0.2몰의 그죠? 몰입니다. 질산 알루미늄 AlNO3의 3개가 붙어있는 질산 알루미늄의 35ml의 제조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0.2몰이에요. 0.2몰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예적이죠. 요렇게. 그죠? 그렇다면 요 식에 의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몰수를 그죠? 몰수를 다시 몰질량으로 바꾸면 어떻게 이 용액을 제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요. 그죠? 먼저 몰질량을 구해 볼게요. 몰질량은 알루미늄 분자량이 아마
요거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NO3에 3 이렇게 돼요. N이 3개. 요게 N이 3개짜리예요. 요게 O3가 3, 3은 9, 9개. 그래서 16 곱하기 9개. 이게 요 산소고요. 그죠? 질소는 14.01인가 그래요. 01 곱하기 3개 이거요. 알루미늄은 1개 있으니까 알루미늄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다 더하면 네, 질산 알루미늄의 몰 질량은 213.01 g/몰 이렇게 나오죠. 몰 질량이니까 몰분의 그램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몰 농도의 식에 의해서 필요한 몰수를 구해요. 자, 0.3은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0.35 왜? 단위가 리터예요. 여기 밀리리터니까 35ml를 리터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1000 해서 0.035리터 곱하기 몰 농도 0.2몰 퍼 리터 해주니 필요한 몰수는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 됐어요. 이제 몰 질량을 우리가 앞서 구했기 때문에 필요한 몰수에 곱하기 몰 질량 하니까 1.49g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예, 물 35ml에 얘를 녹이기 위해서 1.4g을 소량의 물에 녹인 후 물을 가하여 용액의 부피가 35ml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을 가하여 용액의 부피가 35ml가 되게 한다. 얘를 1.49g을 물 35.0ml에 넣으면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은 용매에 들어가는 거고요. 몰 농도는 여기 위에 나오죠. 용액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되겠죠. 그래서 물의 부피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용기에다가 우리가 녹이고자 하는 용질 1.4g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물을 조금 부은 다음에 다 녹이고 나머지 0.35리터를 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총괄 부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 35ml에 녹이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용액의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용질을 먼저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에 총 부피를 35ml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 하나 더 풀어보고 갈게요. 자, 예제 10.1입니다. 황산구리는 동물 사료용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 보조원이 40.00g의 황산구리 CuSO4를 물에 녹여 500ml의 저장 용액을 만들었다. 스톡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험에서는 0.1몰의 CuSO4 용액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0.1몰인데 이 스톡 용액이 몇 몰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알아본
원래의 농도를 0.1몰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죠. 그죠? 자, 실온 보조원이 만든 CuSO4 황산 불이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자, 몰 농도는 뭐라고요? 용액의 1리터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몰수를 구해 볼게요. 몰수를 황산구리 몰수는 자 40.00g을 썼고 황산구리의 분자량은 몰질량은 159.6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CU 찾아보고 S 찾아보고 O 찾아보면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몰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용한 양 나누기 몰질량 했더니 몇 몰이 나와요? 0.2506몰이 나왔습니다. 자, 1리터의 용액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1리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몇 ml 썼어요? 네, 용액이 500ml로 썼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요? 네, 그렇죠. 리터로 바꿔줘요. 그래서 0.5리터가 됩니다. 0.5리터 분의 몰 0.2506몰 해서 했더니 몰 농도는 0.5013몰이 됐어요. 자, 이 용액을 0.1몰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물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0.1몰이 될 때까지 희석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예제 B번인데요. 여러분들 예제 B번을 풀어서 숙제 과제로 제출합니다. 1교시 과제예요. 1교시 과제. 예제 10.1에 B번을 풀어서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몰농도 말고요. 우리가 또 용해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때 몰 분율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사실은 앞장에서 배웠어요. 그죠?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섞여져 있는 물질의 그죠? 몰수 분의 특정한 내가 원하는 물질의 몰 수를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몰 분율이죠. 그래서 XA라는 물질의 몰 분율은 XA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구하는 방식은 전체의 몰수 분의 용질 A의 몰수 하면 전체가 NB죠. 여기서 NB라고 썼네요. NT라고 써도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분의 NA. 그래서 전체 몰수분에 해당하는 물질의 몰수 이렇게 따지면 얘가 몰 분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몰 분율의 합은 1.0이 돼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A, XB, XC 쭉쭉쭉쭉쭉 다 더하면 네, 1이 된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할게요. 자, 예제 10.2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마시는 물 속에 들어있는 불유쾌한 황화물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판 중인 과산화수소는 얘가 과산화수소예요. 펜이 어디 갔죠? 잠깐 렉이 걸렸네요. 네. 얘가 과산화수소의 분자량이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H2O2. 여러분 명명법에서 익혔죠? 자, 과산화수소는 질량으로 30%를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이다. 이 수용액에서 H2O2 과산화수소의 몰 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용액이 100g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0g이라고 가정을 하면 질량으로 30%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의 질량은 30g, 물의 질량은 70g이죠. 그래서 요 각각의 물질의 몰 수를 먼저 구합니다. 첫 번째.
물의 몰수는 70.0g 여기 들어있죠? 네, 70.0g을 뭘로 나눠요? 물의 분자량 18.02로 나누면 3.88몰이 나와요. 먼저.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몰수를 구합니다. 과산화수소의 몰수는 30g, 그죠? 과산화수소가 30g 있었다고 하니까 30g을 분자량, 몰질량 30.02로 나눠주면 0.882 몰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의 몰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몰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몰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전체의 몰수는 얘와 얘를 더하면 전체의 몰수가 됩니다. 자, 3.88 더하기 0.882 하면 전체 몰수 4.76몰 나오고요. 이 중에 과산화수소는 네, 0.88이니까 0.882 하면 0.185 몰 분율이 나오죠. 그렇다면 물의 몰 분율은 얼마예요? 물의 몰 분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전체의 몰수는 우리가 몰 분율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1 빼기 0.185 이렇게 해도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해도 나오고 전체 몰수 4.76분의 앞에서 우리 물의 몰 구했죠? 3.88 네, 3.88 이렇게 해도 물의 몰 분율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쉽게 몰 분율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질량 백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량 백분율은요. 여러분 지금 단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분모가 뭐냐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 신중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겁니다. 그죠?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래서 아까 우리 예제 10.2에서 과산화수소 30g 더하기 물 70g 중에 그죠? 용질의 질량 얼마야? 과산화수소로 보면 30이라고 돼 있죠? 곱하기 100. 이게 질량 백분율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100분의 30. 그래서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용액이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질량 백분율을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양, 용질이 용액에 아주 적은 양이 녹아져 있을 때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pm. ppm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pb입니다. 이거 대문자로 썼네요. 이거는 항상 소문자로 씁니다. ppb. 네. 그래서 액체에 보통 적용을 하는데 ppm은 질량 백분율 곱하기 10의 4승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ppm이라는 것은 parts per million이에요. parts per million. mill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100만 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게 pp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줬잖아요. 여기는 100만이니까 100만을 곱해줘야 되는데 100분율에서 이미 100을 썼잖아요. 그래서 10의 4승만큼만 곱해줍니다. 이게 ppm 단위예요. 그 다음에 ppb 단위는 똑같이 같은 개념이에요. parts per billion이라고 합니다. billion. parts per 빌리언은 여러분들 10억이죠. 10억. 그래서 100만보다 공이 3개 더 많아요.
100만보다 공이 1000배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ppb는 질량 배분율에 1000배 100만 분의 ppm보다 1000배 더 높은 10의 7승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 배분율을 ppb로 바꿀 때는 10의 7승을 곱해주고요. ppm으로 바꿀 때는 10의 4승을 곱해준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우리 몰랄 농도입니다. 앞에서는 몰 농도를 했고요. 여기서는 또 몰랄 농도라는 걸 했는데 몰 농도는 어떻게 됐어요? 리터분의 몰수였잖아요. 몰 농도는. 여기서는 용액의 질량분해예요. 질량분해. 아까는 부피분해였죠. 질량분해. 킬로그램분의 몰수. 그래서 얘는 몰랄 농도. 몰 농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몰랄 농도다. 용액의 질량분의 1kg 단위도 기억해 주세요. 1kg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농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몇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하면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